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저번에 쇼츠에서 폴란드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영상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중대 발표 시간이 폴란드 현지 시간이라는 걸 미처 몰라서 시간을 착각해서 끝내는 그 내용을 영상에 다루지 못했는데요. 당연히 그 내용은 저나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흑표 2차 계약 체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드디어 흑표 2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흑표 2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대부분이 우리 방사청이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폴란드 현지 기사를 바탕으로 이번 계약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분이 지금 우리의 MRO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마침 MRO 사업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HD 현대가 첫 MRO 사업 수주에 나섰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가 수주하려는 군함을 하나도 수주하기로 하면서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의 미국 군수지원함 수주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대와 하나는 경쟁하던 함선의 MRO를 둘 다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 해군에서 이번에 MRO를 하는 함선의 수리를 한 달 안에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당연히 한 달 안에 함선의 수리를 시작하려면 비어있는 도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많이 바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도크가 현대나 한화에는 없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이번 MRO 사업은 수주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선박은 비어있는 도크를 가지고 있던 싱가포르의 회사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HD현대의 MRO 첫 수주가 실패한 것이고요. 그러나 MRO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고 이번 가을에 다른 함선에 MRO가 있어서 현대와 하나는 그 함선의 수주를 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와 하나 말고도 우리나라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한 구 한진중공업, 현 HJ중공업도 미국으로부터 MRO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HJ중공업도 미국으로부터 MRO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HJ중공업 말고도 최근에 충남급 입원함인 경북함을 진수시킨 SK오션 플랜트에서도 미국의 MRO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SK오션 플랜트까지 MRO 자격을 획득하면 우리나라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과 SK오션 플랜트까지 총 4개 회사가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MRO 자격을 획득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미국 군함 MRO가 LNG선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곳 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도 이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미국 군함의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재미있는 점은 최소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3대 조선소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이쪽 사업에는 끼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소 중에서 가장 큰 게 현대이고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견조선소들까지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중공업은 MRO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HJ중공업과 SK오션플랜트까지 MR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미국 군함 MRO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 가지고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서 대규모 조선소 증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일본에서 조선소 증설을 나선 건 사실이지만 그 증설에 나선 건 일본 정부이고 그리고 증설을 하는 이유도 호주의 호위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모가미급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건조 역량으로는 일본 해자대가 요구하는 수량도 납품하는 게 빠듯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미쓰비시 다음으로 군함 건조 능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모가미급의 건조 능력을 대략 2배 정도로 올려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조선소 중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는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투자라고 해도 그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작해야 새로운 도크 2개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이걸로 일본의 조선 능력이 대폭 증가한다거나는 아니고 단순하게 일본 해자대를 위한 모가미급을 건조하면서도 호주 해군용 모가미급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는 수준 정도입니다. 이 정도 투자는 우리 조선소들에서는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 투자로 최근에 하나오션에서는 국내에 특수선 건조가 가능한 도크 몇 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미국에서도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서
필리조선소에도 추가로 도크를 몇 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조선소 확대는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소 확대 규모보다도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SM2 사업이 본격화한 것에 이어서 조만간 천공3 사업이 본격화될 건데요. 정확히는 다음 달인 8월 달에 천공3 사업의 세부 개발 회사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레이더는 어느 회사가 하고 미사일은 어느 회사가 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의외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기존의 천공2까지는 레이더는 한화가, 그리고 미사일은 LIG가 하고 교전 시스템과 체계 통합은 LIG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번 천공3 사업에는 교전 시스템에 한화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더에는 LIG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레이더는 한화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A사 방식의 다목적 레이더를 이미 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미 공급하고 있고 미사일도 이미 LIG에서 천공2를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탄을 생산하고 있고 천공3도 결론은 이 천공2 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기존의 천공2에서 선정되었던 회사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양쪽 회사들이 이리 서로의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건 이번 이라크에 대한 천공 수출에서 불거진 양측의 불협화음 때문이지 않나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방식에서는 LIG나 한화 둘 다 서로의 협조가 없이는 대공미사일을 생산하고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 천공 수출에서는 한화와 LIG가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수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 회사는 둘 다 서로의 분야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회사가 천공3 시스템을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천공3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공3가 완성이 되어서 앞으로 수출을 할 때 이번 이라크 수출처럼 문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회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천공3 사업에서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공3를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LIG가 레이더를 담당하게 되면 한화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개발한 A사 레이더의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만일 한화가 미사일을 담당하게 되면 지금 LIG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대량 생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번에도 기존과 같이 레이더는 한화가 그리고 교전 시스템과 미사일은 LIG가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천공3를 독점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두 회사가 각자의 분야를 담당하면서 협업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번에 있었던 폴란드의 흑표 2차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정식으로 폴란드로부터 흑표 2차 사업을 따낸 현대로템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방사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방사청이 낸 보도 자료에는 우선 폴란드의 요청으로 상세한 계약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를 8조 8천억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9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기사들을 보면 어디는 64억 달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는 67억 달러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의 정확한 규모는 폴란드에서 나왔는데요. 폴란드 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67억 달러. 그러니까 폴란드 현지 금액으로는 대략 240억 질티나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9조 1천억 규모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흑표 2차 계약의 규모가 9조 원대라고 알려졌다가 이번 2차 계약에 의해서 공급되는 흑표 전차가 처음 이야기 나올 때는 대부분이 흑표 PL이었는데 폴란드의 요청으로 흑표 PL의 수량은 줄어들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흑표 GF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8조 원대로 계약 규모가 줄었는데요. 다시금 9조 원대로 계약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폴란드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해 와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 로템의 사장이 지금 폴란드 현지에 가서 폴란드가 추가로 요구한 기술 이전 항목에 대해서 협의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계약도 원래는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차일피일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폴란드에서 어떤 기술의 이전을 추가로 요구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 규모는 9조 원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2차 계약은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흑표 GF, 그러니까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본형 흑표 117대와 흑표 PL63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현지 언론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서 폴란드 현지에 공급하는 수량이
12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수량은 60대라고 알 수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60대는 전부 흑표 PL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흑표는 대부분이 흑표 GF 모델이고 2대에서 3대 정도의 흑표 PL만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의 현대 로템 공장에서는 흑표 PL을 대략 3대 정도 제작을 해서 폴란드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 PL을 생산하게 되는 회사는 폴란드 현지 국영 방산회사인 PGG의 자회사 중의 하나인 폴란드 글리비체에 위치한 부마르 와베디 공장이고요. 이 공장은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레오파르트 2 PL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장관인 코시니아 카미시 장관의 말에 따르면 2~3달 전에 협의할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진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거야. 이번에 자신들이 잘 협상을 해서 가격을 많이 깎는데 성공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제로 현대로템이 정말 얼마나 가격을 인하해 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인하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폭 가격을 인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부 협상도 타결되어서 앞으로 정식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우리 현대로템 사장만이 참가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만 했을 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데요. 그럼 정식 계약은 언제 체결될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우리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정식으로 계약 체결식을 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은 7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는 우리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 그러니까 차관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작년에 있었던 K9 자주포 2차 계약 때는 우리 정부에서 차관 제공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런 것에 의미를 두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우리 측에서는 우리 정부로부터의 정식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동일한 금리로 우리나라의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폴란드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차관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폴란드 정부는 유럽의 여러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K9 자주포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 정부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우리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차관이라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차관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폴란드 정부에서 자금을 구해서 K9 자주포 2차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산업은행을 통해서 차관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폴란드 사람들은 이런 형식적인 것에 의미를 크게 두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현대로템과 모든 협상이 끝났는데도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식 계약식을 열겠다는 것이나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우리 정부에 차관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런 형식적인 것에 의미를 정말 크게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폴란드가 요구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어찌 보면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폴란드의 요구도 들어주지 못했던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계약에는 흑표 전차 180대 말고도 지원 차량 80여 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나온 기사에도 80여 대라고 나오는데요. 전에 제가 봤던 폴란드 현지 기사에 따르면 정확히 공급하는 지원 차량은 81대라고 하고요. 교량 전차와 군안 전차, 그리고 공병 전차를 포함한 전부 전차를 차대로 하는 지원 전차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일부에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1 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전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현재 우리 현대로템에서는 흑표 전차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 전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되는 지원 전차들은 전부 흑표 전차 기반의 지원 전차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하게 될 흑표 PL의 성능을 이야기하자면요. 이번에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진 흑표 PL 2차 계약 발표식장에 흑표 PL로 추정되는 전차가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과거 현대로템에서 공개했던 흑표 EX와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흑표 PL의 성능에 따르면 흑표 PL의 최종 무게는 61톤이라고 하고요. 측면 방어력은 폴란드가 처음에 요구했던 코넷대 전차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차의 전명 방어력도 900mm라고 알려진 러시아의 신형 철갑탄을 방어하지 못하고 방어력은 대략 800mm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대신 코넷 같은 고위력 미사일은 탑재되는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대신 지뢰 방어 능력은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하는 흑표 PL에 탑재되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와 우리의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트로피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이고요. 이걸 일부 유튜브에서 국산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국산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는 이스라엘제이고 다만 요격탄은 우리 현대로템에서 라파엘사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착되는 능동방어 시스템에는 DIRCM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어디에도 DIRCM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드론에 대해서는 재밍 장치를 달아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흑표 PL에는 한국판 트로피 시스템과 그리고 드론 제머가 방어 시스템으로 탑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흑표 PL의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 GF는 바로 현대로템이 우리 한국군에게 공급하는 흑표 4차 공급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흑표 4차 양산부는 엔진은 물론 변속기도 우리 국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흑표 GF에도 우리 국산 엔진과 국산 변속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요. 웃기는 건 전에 저는 국산 엔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우리 국산 엔진에 대해서는 폴란드 현지에서의 평가가 더 좋다는 점입니다. 현재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 흑표 전차를 운용하는 부대에서는 우리 국산 엔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기존에는 러시아 전차를 기반으로 하는 PT-91 전차 같은 걸 운용하다가 우리 흑표 전차를 운용하는 거라 기존의 독일 엔진을 쭉 써오다가 국산 엔진을 쓰게 된 우리 군과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국산 엔진을 탑재한 흑표 전차가 폴란드 현지에서 라스푸티차 등 폴란드의 진흙밭을 아주 잘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정확히 흑표 PL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갈지 이야기되는 건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존 GF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폴란드에 대한 흑표 2차 계약이 확정되었는데요. 분명한 건 이번 2차 계약이 밀린 건 우리나라 정부의 혼란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흑표 2차 계약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미 정식 계약도 체결했을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의 요구 조건 변화 등이 계약이 늦어진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혼란이 이번 계약이 늦어지게 된 이유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과연 폴란드가 어떤 기술을 추가로 요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폴란드가 요구한 추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현대로템 사장까지 폴란드 현지에 가서 협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흑표 2차 계약은 환영할 일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